코로나19의 국면이 급박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소규모 개척교회를 중심으로 무더기 확진이 나왔습니다. 부흥회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달 1일 이후 종교 행사 모임에서 확진자가 88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현재 1명 사망, 1명 위중한 상태인데 인천 교회발 29명 집단 감염이 나왔는데 무려 29명. 그제와 어제 부평의 주사랑교회 목사 A씨 등 인천 경기 개척교회에 관련돼서 29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겁니다. 지난달 28일 인천 미추홀구 등불교회에서 16명이 부흥회에 참석을 했는데 함께 뷔페식 식사를 했고 티타임, 참석자 대부분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난달 25일에서 27일까지 첫 확진자인 A 목사는 인천 내의 소규모 교회 3곳의 부흥회를 참석하기도 해서 30명을 접촉하기도 했다는 부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김병민 박사님, 김병민 비대위원님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대한민국은 물론 종교의 자유가 있는 국가입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부흥회를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국민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자칫 소규모 개척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고 감염 수칙도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 이렇게 집단 감염이 날 것을 우려했는데 바로 집단 감염이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시기 아니겠습니까? 이 시기를 우리가 제대로 극복하고 이겨나가지 못한다면 다시 또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지내야 되고 이 모든 일에 대한 경제적 여파를 우리 국민이 고스란히 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나 우리가 이 종교 행사를 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는 카톨릭 신자라서 성당에 나가거든요. 가면 과거에 했던 방식이랑 상당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마스크를 다 쓰고 과거에는 같이 신도들이 모여서 소리내서 기도도 하고 성가도 부릅니다만 그런 것들을 일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들을 바탕으로 신앙활동을 할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배려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소규모 개척교회에서도 충분히 신앙활동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처럼 같이 식사를 하게 되고 얘기를 나누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그 안에서 한 명의 확진자라도 나오게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무증상 감염을 통해서 누가 확진될지 모르는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들을 고려해 봤을 때 이게 일파만파 커져나갈 가능성들을 차단하기 참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적어도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최대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준할 정도로서의 스스로의 조심을 취해야 될 때라고 보고요. 이건 비단 소규모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애당초부터 처음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던 게 이태원 클럽 그리고 그 이전에도 이 많은 언론사에서도 이 문제를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회 곳곳에서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곳에서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 여러 조치들을 각자의 시민의식을 갖고 좀 취해나갈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침 뉴스 속보도 들어왔는데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명이 나왔다는 뉴스 속보 들어와 있고요.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왔습니다. 지역 발생 모두 38명 모두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왔고요. 사망자도 1명 늘어서 272명을 기록했습니다. 38명 중 지역 발생은 36명. 36명 모두가 서울, 경기, 인천에서 나왔다. 이 부흥회, 저도 사실은 그 교회 다니는 집사님이에요. 크리스찬으로. 저희 교회도 이렇게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하면서 정말 눈물나게 얘기하거든요. 막 마스크 쓰고 얼마나 답답해요. 마스크 쓰니까 또 이게 목사님 말씀 듣다가 더 졸려. 한소가 안 통하니까. 철저하게 하는데 이 작은 규모의 교회들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제 같은 크리스찬으로 부탁드리는 겁니다. 국민들의 걱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걱정되니까 부흥회 같은 이 집약적인 모임은 잠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날이 더워지니까 해수욕장 걱정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어제 부산 해운대와 송정 해수욕장이 벌써 개장했어요. 해운대 해수욕장하고. 다음 달까지 전국 267개 해수욕장이 순차적으로 개장을 하는데 일단 당국에서는 해수욕장 방역 지침을 내놨는데 이게 지금 좀 약간 논란이 되고 있어요. 1. 가족 단위 소규모로 방문할 것. 2. 파라솔은 2m씩 설치할 것. 3. 마스크를 쓸 것. 물놀이 이외 땐 마스크를 쓸 것. 이게 지금 논란입니다. 4. 샤워장에서 침 뱉지 말기. 요거는 당연히 침 뱉으면 안 되죠. 김광삼 변호사님이 부산 왔다 갔다 많이 하시잖아요. 해운대 해수욕장 개장했는데 이게 사실은 물놀이 이외 땐 마스크를 착용해라라는 방역 지침이긴 한데 해수욕장에서 사실 수영복 하나 입고 물놀이가 아닌 것을 구분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 예컨대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와서는 마스크를 꼭 쓰라는 건데
그렇다면 또 이 젖어 있는 상태라 마스크를 쓰는데 어려움도 있을 것 같고. 바다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 마스크 쓰려면 마스크를 가지고 바다를 들어가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젖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봐요. 근데 지금 사실은 해수욕장 개장을 했다 하더라도 지금 인파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더위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장 여름 되면 가장 대표적인 해수욕장이 바로 해운대잖아요. 해운대 아니겠습니까? 그 해운대 보면 엄청나요. 뭐 경우에 인파가 따라서 진짜 가득가득해요. 수백만까지 왔다 간다고 하니까 그걸 통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과연 파라솔 설치를 2m 간격을 유지하라고 했는데 2m 간격 유지만을 될 것인가, 또 마스크 착용이 될 것인가, 저는 굉장히 현실성이 없다고 봐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해운대를 해수욕장을 전혀 문을 열지 않느냐, 그것도 굉장히 고민이 될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당국이나 자치단체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렇게 한 것 같은데, 결국은 해수욕장이 열었다고 해서 무조건 달려가는 게 아니고 아마 개별적으로 좀 자제를 하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해수욕장 갔다 하더라도 사실 이제 해수욕장 가면 우리가 거기서 해수욕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뭘 먹으러 가요. 그럼 다중이용시설 갈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다 보면 지금 뭐 이태원 발이랄지 뭐 교회 발, 쿠팡, 콜센터 이렇게 되는데 잘못하면 이번 여름면 또 해수욕장 발 또 대유행이 또 올 수가 있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좀 염려가 되는 거죠. 이게 만약 수영을 하려면 이게 코랑 입이 막히시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물을 뿜어야 되니까. 근데 이거를 결국은 개인적인 조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지금 저 해운대 예. 해수욕장, 송정 해수욕장, 제가 군부대 근무하던 육군, 바로, 예, 자랑스러운 육군 레이더병. 53사단 해안 레이더 부대에서 근무했고 취사병으로 있었습니다. 예. 레이더 주특기입니다. 어쨌든 그 왼쪽으로는 송정 해수욕장, 오른쪽으로는 해운대 해수욕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근무를 했고, 근데 거기서 지금 사람들이 몰렸을 때 생겨나는 문제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코로나가 독감이랑 비슷하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름 오면 없어질 거야. 여름이 오면 없어질 거야 했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그 기온이 상시적으로 높은 지역에서도 코로나가 계속 활성화되고 전파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확인이 된 바가 있고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고 날씨가 높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이런 감염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문제는 우리가 보통 대부분의 집합시설이나 공공시설, 뭐 놀이시설 등을 가면 요즘 다 뭐합니까? 내가 누군지 여기 방문 기록을 다 남기게 되어 있어요. 예. 근데 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이 출입구 자체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이 방문 기록 자체를 남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예. 이렇게 되면 해수욕장에 가령 해운대 해수욕장의 인파의 반의 반밖에 안 와서 주말에 한 5만 명이 다녀갔다고 치자고요. 예. 근데 그 중에 누군가가 확진자가 있었다고 치자고요. 그 나도 모르게. 5만 명을 확인하는데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강제적으로 이제 핸드폰 위치 추적 장치를 동원해가지고 강제로 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방역망의 구멍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뭐 국민 여러분들께서 자제하고 또 자제해 주시고 조심하고 또 조심하시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 관련된 소식 전해드렸고요. 인하대에서 온라인 시험이 있었는데 이 대규모 컨닝을 했었다라는 부분도 저희가 준비를 했는데 코로나와 관련해서 시간 관계상 전해드리지 못했다라는 부분 양해를 부탁드립니다.